자, 제격돌 D-1 긴급 투입 이용구 차관. 자, 어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 이틀 만에 이용구 변호사가 차관에 내정됐다는 소식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김은미 기자.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지 말아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런 얘기가 전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희가 얘기를 드리면서 이용구 변호사를 다음 후임 차관으로 아주 신속하게 내정을 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징계위를 열어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어떤 해석까지 덧붙여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서 같이 한 지시가 하지만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장은 시키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흘러나온 얘기가 바로 국무회의 전에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 10여 분간 독대를 했다는 얘기 저희가 그제쯤 전해드렸었는데 그렇죠. 그때 얘기가 자세히 좀 흘러나옵니다. 그때 저희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추미애 장관이 아무래도 이용구 변호사를 차관으로 해달라고 말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가 맞았던 걸로 어제 확인이 됐는데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용구 차관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이 오케이 알았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다만 징계위원장으로는 그 이용구 차관을 놓지 말아라라고 추가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윤 의원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시 속에 담긴 속뜻 어떤 뜻이 좀 있을까요? 우리 기자의 지금 리포트 중에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려진 그림대로 움직인 거다. 이런 얘기를 조금이라도 피해보고 싶은 생각이겠죠. 대통령이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왜 나서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지 많이 않습니까? 하죠, 예, 야당에서는 오히려 그걸 더 부각시켜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내용이 정해지면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추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셈인데 그 과정에 대통령의 뜻이 중간중간마다 담겨 있었다라는 해석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 사실 그러나 그런 해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죠. 이용구 차관 잠시 후 저희 살펴보겠지만 이용구 차관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거쳐온 과정이나 여러 가지를 보건대 추미애 장관의 뜻이 실려 있는 거고 또 대통령의 뜻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이미 있으니까요. 네, 징계위 얘기는 뭐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윤지영 기자, 네. 이용구 차관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궁금하네요. 네, 이용구 차관은 60년 만에 법관 출신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법조계 친여 성향의 인사입니다. 이 진보 성향 법조인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찾아보니까 2016년도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이때 당시의 모습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피청구인이 문화융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증인이 문화체육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 이거 안 굉장히 나시죠? 의도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무슨 국정을 대통령이랑 상의를 해서 이끌어가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어떤 경우에도 단순 의견만 필요했지 전체를 끌고 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고 증인,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증인. 아까 그거 물어보시지 증인,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질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이게 재판장님 여기 다 계시지만. 아니, 네, 대표적인 친여 성향 인사라는 이 명성에 걸맞게 그동안 많은 중책을 맡아왔는데요. 이 지난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지난해 말에 추미애 장관 내정 이후에 인사청문회 준비 단장을 맡을 정도로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 팀장을 맡으면서 초대 공수처장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돌았고요. 또 법무부 차관에 내정되기 직전까지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해서 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차관 오늘 법무부 출근했죠. 보통 보면 첫 출근할 때 멘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뭐 어떤 얘기한 거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취임 후에 오늘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법무부 징계위, 그러니까 내일 법무부 징계위에 참석할지 말지 여부였는데요. 징계위 일정을 전달받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백지 상태로 돌아간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일에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징계위에 그렇다면 징계위에 참석할 거냐? 이런 질문에는요. 제 임무다.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출근길에서는요. 예단하지 말고 지켜봐 달라 이러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조금 좀 해석이 분분한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자,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용구 차관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해서 일고 있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원전 사건의 이해 당사자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주택자, 강남의 아파트 두 채가 있는 이주택자라는 점인데 우선 첫 번째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지금 그 CG로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의혹 핵심 피의자, 여기서 말한 핵심 피의자는 그 원전 당시 산업부 장관,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사임계를 제출을 했죠. 왜냐하면 차관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에 그 변호사 휴직계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호 활동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해 당사자가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의 그 참모진이 2주택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었죠. 그 이후에 인사에 있어서는 1주택자가 하나의 기준이 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용구 차관은 강남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원전 사건이랑 차관은 무관하다. 법무부 차관과 원전 사건, 법무부 차관이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 부동산도 두 채이긴 하지만 한 채는 이미 내놨다 매물로 곧 팔릴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최영호 고문님. 네. 이런 걸 보면은 조금 이 차관 임명이 상당히 좀 빨랐다, 좀 성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또 다른 그런 이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부분을 임명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의 경우에 윤 총장이 무혐의로 끝나면요. 그러면 추 장관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차관이 장관 직무 대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지금 법무부에서 법무실장도 했기 때문에 법무부도 잘 알고 그다음에 또 징계위가 그대로 모든 책임을 지는 부분까지도 가야 되는 부분에서도 지금 제외를 해줬고 등등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용구 신임 차관에 대한 임명은 지금 이후에 이뤄질 일까지도 생각을 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법 연구에서 친여 성향이 있는 것도 플러스가 됐을 거고 징계위에서 뺀 거는 이런 책임을 오롯이 징계위로 넘기려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중징계냐 경징계냐 했냐 이게 다 비슷비슷한 확률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복수적인 배경을 깔고 이용구 내정자를 지금 차관에 보낸 거 아니냐. 근데 어쨌든 간에 내일 이제 8일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연기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일이든 8일이든 연기되는 상황에서 만약 결론이 나오면 사실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거든요. 윤석열 총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해임이 결정되면 전쟁은 그때부터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지켜갖고 이 검찰 조직과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가 자기의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대통령까지 올려붙이지 않고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용구 차관이 해내야 되는 또 임무도 지금 부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추미애 장관 쪽도 좀 살펴보죠. 이동석 기자. 추 장관이 오늘 SNS에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추미애 장관 약 이틀간 입장을 현재까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SNS를 통해 입장을 전했는데요. 이미 검찰은 정치화돼 있다며 민주적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렇게 검찰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또다시 전면에 꺼내들었는데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며 본인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소임이라며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특히 이렇게 SNS에 올리면서 사진 한 장을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네. 낙산사에 위치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요. 간절한 기도라면서 이렇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근데 추 장관 지금 이 글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죠. 맞습니다. 예, 추미애 장관이 이 얘기를 올리면서 그 마무리를 저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기 때문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 네, 인연이라면 인연이 있습니다. 네,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추미애라는 정치인 추미애가 대중한테 가장 크게 기억이 된 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리고 2009년에 그 환노위원장 시절에 노동법을 개정을 하면서 그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인데 이 첫 번째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새천년 민주당의 상임중앙위원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약간 최고위원 같은 격인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자당의 입장인데 탄핵을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영상 저희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심각한 그 위기 의식을 느낍니다. 선거 관리가 공정하게 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정권을 만든 한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저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이 민생에 대한 안정을 바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크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게요. 네, 지금 보셨는데요. 당시에는 좀 젊었던 추미애 장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지금 그 당시에는 저렇게 반대 입장을,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했는데, 근데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국 탄핵은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서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추 장관이 이 일을 계기로 광주에서 이제 탄핵 사죄를 하면서 이제 삼보일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윤지영 기자, 전에 이제 추 장관 인사청문회 제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이제 다리를 이렇게 이제 묶은 장면이 상당히 화제였단 말이죠. 네. 그게 바로 이 삼배일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무릎 쪽을 이렇게 스카프로 묶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추 장관 측 관계자는 이 지난해 12월에 그 모습에 대해서 삼보일배 이후에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묶어야지만 허리를 꼿꼿이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터득한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앞서 영상을 보신 그 이후에 탄핵소추안이 기각이 되면서 이 당시에 이 추미애 장관은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삼보일배로 3,800배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뭐 무릎이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그래서 구급차로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삼보일배를 이어가는 그렇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민주당은 그 이후에 총선에서 단 9석만 차지하면서 참패를 얻었습니다. 자, 이 추 장관이 이번에 올린 글, 뭐 여러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은미 기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던 추미애 장관의 하소연을 왜 국민이 들어야 하느냐. 예, 이제 측근까지 모두 등을 돌리니까 돌아가신 분까지 끌어들였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추미애 장관은 강하게 공격을 하는 모습인데 조국 전 장관은 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검찰은 준 정치 조직인 검찰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당 구성원들도 당수가 대권 후보 1위에 올라서 아주 기세 등등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을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추미애 장관한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실 지금 원조 친노는 어떤 생각을 할까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원조 친노, 저희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랑 같이 좌희정 우광재라고 불리죠. 이광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이걸 몇 개월 동안 이런다는 거는 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해. 이 추미애 장관님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결국 이게 솔로몬의 지혜 같은 게 필요한데요. 네. 누가 더 국민을 사랑하는가 우리 한번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 장관도 그렇고 윤 총장도 그렇고 둘 다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데 어떤 게 대통령을 위하는 길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이런 논란을 만든 둘 다 잘못이다라고 같이 혼낸 격입니다. 윤경 의원님,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 추미애 장관이 장문의 글을 올려서 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추미애라는 분이 올린 글인지 아니면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서 올린 글인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오히려 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저런 비난을 들을 걸 감수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을 또 끌어들인 것 같고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15km를 삼보 일배로 본인의 고행을 자처했다. 이거는 그 이후에 당시 자기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에 대한 사죄, 뭐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죠. 네. 추미애라는 정치인은 한번 노무현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쪽 진영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런 과정을 거친 건데 그게 이제 평생 지고 갈 업보인 겁니다. 네. 근데 왜 지금 하필 이 시점에 저걸 끄집어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죠. 제가 아주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의 뿌리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호소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치인 출신으로서 추미애라는 법무부 장관이 올린 글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대사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사실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득을 해야겠죠. 그래야 뭐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 뭐 시비 걸려 있습니다만 결국은 국민 지지에 따라서 이게 어디가 더 힘을 얻겠느냐, 힘을 못 얻느냐 이걸로 판별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광재 의원 얘기가 일견 타당합니다. 정말 뭐 하다가 지금 다 어디 뭐 타 없어지는 거 우리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지금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금 윤석열 그다음에 추미애 두 사람 간의 갈등 또 분쟁 이거에 다 매몰돼 있는 거이죠. 네. 언론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고 뭐 관심이 다 매달려 있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광재 의원 같은 저런 의견이 나오는 거.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래도 역동성을 가질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다. 좋게 얘기하면 실용주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중에 우리 뭐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이것 때문에 떨어졌니 올랐니 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이 윤석열 추미애 사태 이외에도 대한민국 사회는 굴러가야 된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것 같고 그걸 이광재 의원은 대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윤경호 의원께서 이 시점에 왜 이 글을 올렸을까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최영호 고문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 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개별 검사 찍어내기로 지금 변질이 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제도나 법령에 대한 치열한 논의 없이 이렇게 변질된 검찰 개혁을 한다면 저는 뭐 과감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예전에 있던 하나의 청산처럼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럼 검찰총장의 역할이 있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고 각 개별 검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하고 해야지 사람만 찍어낸다고 이거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2월 9일이면 이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그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단순한 지금 검찰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그런 수사권의 뭐 조정 그게 아니라 공수처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검찰에게 있는 과도한 권력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 개혁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 검찰 내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런 연장선상일까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측근 사의 표명했다고요? 네,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이죠.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또 다른 최측근이 어제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바로 김욱준 중앙지검 1차장 검사인데요. 윤석열 총장의 처가 의혹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앞길이 창창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김욱준 1차장은 검찰의 존재 가치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주시길 바란다며 추 장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금일 사표가 수리됐다며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네. 제가 이게 듣기로는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사표를 낸다. 그리고 2차장 검사도 사표를 낸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이 아닌가 보죠. 네, 어제 오전에 그런 얘기가 돌면서 좀 법조팀이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이 이성윤 지검장은 둘 다 사의를 표명한 건 아니었습니다. 급기야는 이 지검장이 어제 연가를 오전에 잠시 썼거든요. 네. 그렇게 출근을 안 하면서 이 지검장이 퇴직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보도까지 나오자 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의 사의를 표명하고 관련 부서의 명예퇴직이나 연금 등을 알아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공지를 했고요. 또 2차장 역시 고민을 하기는 했으나 결국 사의의 뜻은 접은 걸로 전해집니다. 자, 정치권 얘기도 좀 해보죠. 이동석 기자. 먼저요. 이 문재인 대통령 이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올 법도 한데 나온 게 좀 있을까요? 네, 여론조사 매주 아주 흥미진진한 모습인데요.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37.4%로 나왔는데요. 부정평가는 57.3%가 나왔습니다. 긍정평가가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상승한 건데요. 정당 지지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금 현재 한 상태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긍정, 부정 격차가 그만큼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지지 정당으로는 국민의힘이 모두 앞섰습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 문 대통령의 긍정평가를 놓고 보면요. 13.9%포인트 떨어졌다는 소식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진보층에서 9.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사안이 불거지는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예. 한간에는 추미애 대 윤석열의 갈등, 추미애 대 윤석열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대통령은 뒤로 빠져 있다 그러지만 이 여론조사를 보면 결국 추미애 장관이 나서서 칼 휘두르는 게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다. 그게 투영이 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지지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비판적인 시선이 많느냐. 절차의 정당성을 잃은 측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절차의 정당성을 잃었다는 게 이를테면 검찰 내 감찰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행정법원에서 내린 부장판사의 판결이긴 합니다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도 판사가 보기에 이건 무리가 있었다라고 받아들여졌고요. 뒤집어 말하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부분,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든지 아니면 몇 가지 판사에 대한 사찰 부분이라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대로 첨부를 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서 징계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에 대해서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겼을까라는 저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얘기는 우리 사회에 아직은
이 맹목적인 한쪽 우리가 지금 진영 보수와 진보라고 진영 논리로 나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래도 아직은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중도층이 그만큼 있다. 그 중도층이 이번에는 다소 무리한 행보를 추미애 장관이 취했다고 보는 게 아닐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윤석열 총장을 옹호한다. 이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이 아까 우리 최영호 고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과연 임명직 검찰총장이 휘두를 수 있는 권한 이게 제대로 지금 행사가 되고 있느냐. 검찰권이 과연 정해져 있는 테두리를 넘어서서 월권에 가까운 정도로 남용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그런 것들이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징계를 할 때는 절차의 정당성을 밟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 여론조사에 조금은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최 고문님, 네. 그 민주당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미온적 대응 때문에 실망해서 이렇게 떨어졌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야당에서는 이게 민심을 반영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 고문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통령이 이런 뭐 혼란스러운 과정들을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리가 지금 안 하고 뒤편에 계셨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침묵으로 사실 침묵이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못 낸 부분들에 대한 민심의 그런 반응이 아니었느냐. 그래서 뭐 진짜로 해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못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 국민들의 그런 질타가 섞인 그런 숫자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간 이혼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자, 김은미 기자. 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윤석열 총장과 이제 선긋기에 나서잖아요. 네. 그런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다른 의원들은 또 안 그런가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저런 론이 가득합니다. 뭐 윤석열 대망론, 충청 대망론, 빅텐트론 이런저런 론이 많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윤석열 대망론, 뭐 충청 대망론 결국은 다 윤석열 총장 대통령 만들자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어떻게라는 이 방법론적 측면에서 좀 얘기가 나뉘는 건데 먼저 윤석열 총장 대망론을 펴는 사람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충남 공주 출신이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내가 윤석열 총장의 고향 친구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은 반헌법적이다. 이거는 국민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망론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충청 대망론이 있어요. 이제 충청권 의원들이 내고 있는 건데 이제 당내 지지 세력을 형성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끝나면 그러면 윤 총장을 주자로 띄우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초기지론, 뭐 빅텐트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내년 4월 그 서울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아예 당 밖에 전초기지 빅텐트를 쳐서 거기에서 국민의힘 외에 외부에서 다 오게끔 하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다음에 대선 때 윤석열 총장이 꼭 국민의힘 그 당 소속이 아니라고 해도 외부의 빅텐트 차원에서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미리 좀 그 전제를 좀 깔아놓자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를 맞받아서 민주당에서 윤 총장에게 전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을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야당의 원내대표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한 확실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윤경호 의원님은 윤석열 대망론 어떻게 보세요? 들어오기 전에 제가 대망론이라는 게 분명히 일본 소설에 나오는 표현이어서 우리식의 표현은 아니에요. 네네. 그 대라는 게 기다릴 때자인지 아니면 클 때자인지를 찾아봤더니 둘 다 있지만 대망론이라고 할 때는 클 대자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미 어느 특정한 인물의 의견이나 또는 지지도, 인기 이런 것들이 올라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뭔가 도모를 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망론이라는 게 그러면 현직 검찰총장에게 정치적인 이유로 그걸 갖다 붙이는 게 맞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나마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다. 윤석열이라는 분이 검찰총장이라는 계급장을 떼고 그리고 정치를 한다면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은 본인은 절대로 나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그동안에 몇 번의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빼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했었죠. 하고. 그렇죠. 근데 옆에서 다 나의 뜻과 무관하게 넣었다. 근데 전체 흐름을 봐야 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여론조사에 어떤 때는 1위라고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당내 일부 의원들이든 아니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든 아니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자유인데 왜 그걸 말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마저도 저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지금 국민의힘이 103석의 제1야당인데 오죽 사람이 없으면 바깥에서 전혀 다른 반사 이익으로 현직 검찰총장이 그것도 지금 집권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인기가 좀 올랐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집권을 꿈꾸는 제1야당의 모습이냐 이런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선을 그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당은 지금 아무도 사람을 키우지 못했다는 거고 수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정당이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저런 태도와 표현이 맞다. 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 총장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의 독립성을 얘기하려면 본인이 휘두르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이게 정치 행위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히 말하는 자, 반정치의 정치라는 아주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컬럼이 있더라고요. 나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정치를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다 정치화되고 있는 정치로 비춰지는 그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최근의 언행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고 얘기하려면 명확하게 정치와는 선을 긋는 자세가 필요하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시선은 내일 법무부로 향해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이죠. 자, 윤지원 기자. 당초 이 징계위가 원래는 어제 2일 날 열리기로 했다가 내일 4일로 이제 한번 연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걸 또 한 번 더 연기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징계 기일을 재지정해달라 이런 신청서를 법무부에 냈는데요. 뭐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검사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따르면 첫 공판 기일은 소환장을 받고서 5일 뒤에 열 수 있습니다. 좀 유예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도 이 심의기일 통지서가 오고 나서 5일 뒤에 열어야 한다는 건데 이 윤 총장이 심의기일 통지서를 받은 게 바로 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5일을 더 뒤에 8일 날 열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부는 이걸 거절한 상황입니다. 거절했어요? 네, 법무부도 이유는 있는데요. 법무부는 바로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징계위에 대해서 그 5일 전에 이 징계위가 열릴 거라는 걸 통보를 이미 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일이 변경됐다고 해서 이 기준을 다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입장으로 그래서 거절을 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서도 이 명단을 알려달라 윤 총장 측이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내일 징계 열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좀 예측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두 평론가님을 통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듯 한데요.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경징계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인가? 먼저 우리 최영호 고문님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경징계 대 중징계가 51대 49로 경징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 검사 두 분이 이제 있어요. 있죠. 네. 근데 검사들도 지금 뭐 98%가 지금 이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법 교수들이 들어오는데 전국에 있는 법학 교수 연합회에서 이거 잘못됐다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이 내는데 대한 변협 이름으로 이 모든 절차는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 뭐 개인적으로 참석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자기 소속 단체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지금 거기서 찬성 반대 뭐 쪽에 있을 때는 자기 소속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경징계 쪽에 무게감이 좀 더 실리고 사실 이렇다면 지금 사실 법무부에서도 이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뭐 더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든 책임이 이제 역사상의 책임이 징계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징계위 자체가 구성 안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우리 윤경호 의원님은 어떻게 예측하세요? 예, 결국 경징계면 윤석열 총장이 업무를 계속하는 거고 중징계면 다시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잖아요. 네. 추미애 장관이 칼을 빼들고 지금 여권이 계속 추 장관을 미는 거는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밀어내기 위해서니까 내일은 어떤 무리가 가해지더라도 아마 저는 중징계를 내려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생기는 정치적인 부담, 그걸 오롯이 지금 대통령이 져야 되는 거고요. 그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건 내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내려지는 걸 그냥 대통령이 수용해서 윤석열이라는 검찰총장에게 더는 일을 못 맡기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어차피 추미애 장관이 칼을 빼고 그 이후로 찬반의 양론이 벌어진 거는 이미 정치적으로 저는 큰 격돌이 벌어진 거다라는 해석을 했거든요. 이 정치적인 격돌은 결국 대통령이 그대로 떠안으면서 그 부담, 그걸 이 천성과 반대 국민들 중에 어느 쪽이 많을 건가 그거는 뭐 계량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바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는 거는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걸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평가라는 건 그 다음 더 두고두고 받아야겠죠. 뭐 길게 보면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내년 4월에 보궐선거에서 한번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2022년 5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 3월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또 평가를 받게 되고 결국 이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그런 긴 싸움에서의 정치적인 다툼 이거의 연장이다. 내일 분명히 저는 중징계를 밀어붙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짧게 하나만 또 하나 짚어보죠. 자, 지금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원전 수사 관련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김은미 기자, 이거는 네. 지금 어떻게 조금 진행되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에 검찰이 원전 수사 관련해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방송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말 전해드렸어요. 윤석열 총장이 과연 출근하자마자 원전 수사 보고 받았느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만약에 검찰이 이 원전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거는 출근하자마자 보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걸로 봐서는 일단 이 수사 사건 챙겨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징계위가 열려서 해임이 되기 전에 원전 수사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진전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저녁에 그 구속영장 청구된 산업공무원 3명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